예,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은 HTML 문서의 구조와 웹폼, 지난 시간에 문서의 구조와 시메틱 웹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폼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틱 웹 필요한지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모르겠네.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계속하면서 중요성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로 느끼면 더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잘 기억해 주고요. 예, 오늘에는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웹폼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폼을 왜 쓰는지, 웹폼을 이해하고 웹폼의 각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웹페이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입니다. 폼 양식입니다. 양식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지금 하는 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는 거는 이미 늘 보아왔던 거긴 한데 그 모양 입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지 입력창 같은 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좀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웹폼. 이게 웹폼을 쓰는데 일반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윈폼이라는 거, 윈도우 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양은 유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윈폼이라는 거죠. 윈도우 우리가 그 운영체제 PC에서 사용하는 그 윈도우 10, 윈도우 XP 이런 그 운영체제 이름 거기서 나오는 입력 틀이다 해서 윈폼이라는 거 쓴 거고요. 우리는 지금 웹페이지 만드는 걸 배우고 있죠. 그래서 웹에 나온다 해서 지금 그런 걸 웹에서 나올 때는 웹폼이란 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단지 이게 일반 PC 윈도우에 뜨는 거냐, 웹 브라우저에 뜨는 거에 따라서 웹폼, 윈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웹폼은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폼입니다. 폼은 양식이라는 소리입니다. 틀, 형식, 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보면 우리 나오죠. 아이디 넣어라, 패스워드 넣어라. 그게 윈폼입니다. 또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 계정 만들 때 썼던 거 기억나죠? 검색할 때 검색창 네모난 창 열리죠? 검색어 집어넣고 검색 버튼 누르고 엔터 누르게 되죠.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폼의 요소는 폼을 만든 태그의 형태, 다양한 태그 형태는 그 형태의 태그들, 거기는 input, text area, select 이런 태그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들 지금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알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라벨, 일반 텍스트로 처리가 되지만 요것들, 요거 넣는 부분, 요 버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윈폼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폼 요소는 이런 것들이. 웹폼. 자꾸 헷갈리네. 내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웹 프로그램 교육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입에는 윈폼이 좀 많이 이거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잘 기억하고요. 우리는 폼 만드는 겁니다. 폼. 네, 간단하게 로그인 폼 만들기입니다. 웹폼이란 말 쓰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요 칸들 있죠? 이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내용만 집어넣는 칸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집어넣어도 보이지 않게 하는 칸, 이거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요거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이렇게 어떤 연도 생년월일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부터 12, 월 같은 경우 그 안에 숫자만 넣어야 되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다 혹시 오류가 발생되거나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올까봐 여기서 아예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폼도 있습니다. 성별 같은 경우도 성별은 크게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입력하는데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메일이라는 항목이 굳이 또 들어간 이유는 메일은 어떤 형식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메일 주소 보면은 자기 아이디 있고 골뱅이 표시 @sign이라고 했는데 골뱅이 표시하고 그다음 서버 도메인 서버 주소들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즉 골뱅이 sign이 들어가잖아요. 그 형식을 점검할 수 있는 입력 창일 경우입니다. 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좀 가려지긴 했지만 전화번호도 어떤 형식이 있죠. 국, 번호, 그리고 개인 번호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 형식을 잘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또는 입력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미리 제시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또는 입력을 했을 경우 그 형식에 맞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폼들이 있어요. 폼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본다고 그러면 여기 사용자 이름을 넣는 것 같은 그냥 텍스트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는 옆에 찍어 볼 수도 있는 거고 타이핑할 때마다 그게 노출된다 그러면 보안성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타낼 때 이렇게 점점점 별로 표시되잖아요. 이럴 때 여기 타입을 패스워드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입력하든지 다 별로 표시가 된다는 점이나. 그리고 제출할 때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이런 완료 버튼 같은 경우는 타입을 서브 및 제출이라고 해놓게 되면 여기 있는 글씨가 표시가 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웹폼입니다. 웹폼은 일단 폼이라는 태그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인풋 타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식의 그 요소들을 불러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 텍스트 타이핑하면 화면에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인풋 폼 태그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화면에 그 태그에 맞는 모양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줄바꿈 별도로 해줘야 되죠. BR, HR 아닙니다. HR 같은 경우는 이건 선을 긋는 기능. 얘가 됐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BR은 줄바꿈의 기능입니다. 여기 있던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커서가. 그리고 여기 패스워드 뒤에는 BR이 없죠. 여기 BR이 없죠. 그러니까는 내용이 여기 붙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차이점도 타이핑에서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윈폼, 폼 배우고 있습니다. 양식이 웹페이지에 표현되는 것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텍스트 패스워드 서브밋. 그거 한번 해본 거고요. 단계별로 쭉 해봅시다. 예. 앞에 샘플에서도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폼 태그를 써야 됩니다. 폼에서 슬래시죠. 슬래시 폼까지가 그 양식을 선언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거죠. 그 속에다가 하나씩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에 이런 양식이 여러 종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 폼을 만들 때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속성,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프로퍼티라고도 하고, 앞에서 설명을 했나 내가 그거를 프로퍼티, 어트리뷰트 구성 요소들. 프로퍼티는 구성 요소라고 보통 얘기하고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라는 어트리뷰트 속성을 쓰게 되면 이 폼의 이름을 F5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형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어떤 값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고 액션을 쓰게 되면은 서버 이름 여기서 처리된 내용을 어디에다 보내줘. 이거 접속된 서버는 누구야? 이런 걸 선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액션은 빠졌는데 일반적으로 네임, 액션, 메소드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태그 써봐서 알지만 태그의 속성은 꼭 다 쓸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1차적인 목적은 문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2차적인 게 그 입력한 내용, 작성한 문서가 다른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네임, 액션, 메소드란 말이 나온 겁니다. 액션은 서버, 메소드는 데이터를 전송할 건지 가져올 건지 get, host 두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폼을 만들 때는 폼 태그를 사용한다. 폼 태그는 끝나는 부분도 정의가 돼야 된다. 정의가 돼야 된다. 해서 폼에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고 그 안에 다양한 폼 객체들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통과. 예, 폼 태그에 대한 전체 기본 형식입니다. 여기 쓸 수 있는 건 액션, 엔크립 타입, N 타입이라고 되는데 엔크립션 타입이거든요. 이거 암호화한다는 뜻이고요. 메소드, 네임, 타겟. 타겟 또 나왔네. 타겟은 그때 앵커 할 때 언뜻 나왔었는데 페이지가 여러 개. 이거 아이프레임 있나? 뭐지? 아이프레임인가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그때 프레임에다 이름 주고 이름에 집어넣는 거 좀 연습을 좀 가볍게 시킨 것 같은데 뒷부분에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넘어갔어. 샘플로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됐어요, 맞아. 그래서 폼에는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폼에 여기까지죠. 폼에 들어간 요소에 폼 블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어느 서버에 연결되는지, 여기 암호화는 어떻게 시킬 건지,
이것도 뭐, 여기 설명이 있구나. 액션은 폼 데이터를 저를 서버 프로그램을 지정한다. 서버를 지정한다. 또는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한다.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이 맞겠죠. 서버는 기계 이름이니까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그 프로그램한테 보내줘야 되니까요. 엔크립트 타입은 폼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암호화 방식을 지정한다. 보안을 해서 암호화시켜서 보낸다. 그 소리 같아요. 귀찮네. 메소드는 서버로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할 건지 지정하는 거고요. 타겟은 웹서버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를 어디에다 출력할 건지 출력할 윈도우 이름을 주는 경우죠. 여기서 데이터를 날렸을 때 그것을 받은 다음에 뭔가 되돌아오면 그걸 어디에 표시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지정되지 않으면 현재 페이지에 그냥 표시가 돼버립니다. 밑에 내용은 상식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교양 수업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코덱이란 말 많이 쓰죠. 코덱. 영화 볼 때. 영화 받을 때 보면 이제 새로운 그 동영상 형식이다 보면 그 플레이어기가 딱 할 때, 코덱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덱이 바로 코드하고 디코더, 여기 C하고 여기 DC, 이거를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코드화 시키고 그거를 해석해내는 그런 형식, 기준 파일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보내온 파일을 읽어서 그림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코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코덱이나 암호화나 여기 지금 ENC 타입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인크립션 타입이거든요. 인크립션 이건 암호화 시킨다는 거고요. 디크립션은 복호한다, 즉 해독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건데 알고 있으면 좋을 거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암호화라는 거는 일반적인 문서를 암호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엔크립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인 문은 플레인 텍스트, 암호화된 문장은 시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걸 거꾸로 암호화 내용을 받아서 평문, 일반적인 문자로 바꿔주는 거를 복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공대생이 아니면 좀 접하기 힘든 내용이라 모뎀이라는 장비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뭐 공유기 이런 게 다 모뎀류에 속하는 겁니다. 모듈레이션, 디모듈, 몰라도 되고요. 이 내용은 뭐 관심 있으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약어가 이렇게, 이 약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 놓은 겁니다.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폼 들어갑시다. 폼을 쓸 때는 폼이란 태그 속에 쓴다고 그랬죠. 폼은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폼에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네임으로. 그리고 어느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된지 액션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둘은 꼭 중요시 여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폼이 수행된 다음에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표시할 윈도우는 여기 타겟이란 이름을 해서 윈도우 이름을 지정을 하면 그 결과가 거기에 표시됩니다. 오케이? 예,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도록 하는 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HTML 문서 만들어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검색어 집어넣고 검색 누르면 그 다음에 네이버에 이게 전송이 되고 어떻게 전송이 되냐고요? 이 폼에 서버 프롬 지정했잖아요. 액션으로요. 여기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적용해라 했거든요. 네이버에 보내주란 명령도 있고요. 그럼 이게 네이버에 내가 여기 집어넣고 요게 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지리어. 요 박스가 인풋 타입 텍스트겠죠? 인풋 네임 이걸로 되어 있고 타입은 텍스트로 정의되어 있죠? 요거는 추가로 속성값으로 넣은 거겠죠? 인풋 타입 순서 바꿔도 됩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그다음에 네임은 쿼리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속성은 순서가 바뀌어도 전 지장이 없죠.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나온 게 네이버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그 순간에 자세히 보면 주소창이 이런 식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 서브이 얘가 하는 일입니다. 얘가 이걸 싹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HTTP 검색창이잖아요. 그럼 이 서버를 찾아 들어가서 이걸 찾아서 그 내용에다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지리어를 이거를. 아마 이 프로그램 무조건 어떤 문자가 전송이 되면 그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뒤져서 원하는 정보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밑에 내용 설명 내가 지금 설명 그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입력창에 유수봉 주소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브라우저 이거는 이걸 참고해 가지고 서버에 접속해서 실행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창에 있는 유수봉 교수라는 거를 이걸 누른과 동시에 서버로 보내게 되고 그게 보내는 게 바로 이게 된다는 거죠. 엘비스는 안 고쳤네. 그리고
브라우저는 이제 서버에 접속해갖고 실행을 요청하고 프로그램 이름이 이게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웹 서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거를 갖다가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브라우저는 그걸 받아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때 화면에 표시하는 이거는 어디 갔냐? 타겟이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현재 화면에 그냥 표시되고.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하는 기본적인 HTML 내용입니다. 내가 만든 페이지에도 검색창을 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검색 달고 지금은 이제 타겟을 지정 안 했으니까 내 페이지 나오는데 별도로 아이프레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거기에 딱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해볼 겁니다.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이버 검색사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요것밖에 이것만 있다 요것만 집어서 돌리면 안 되죠. 위에 HTML 바디, 헤드, 바디 다 만들고 바디에다 요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바디 이거 집어넣고 돌리면 나옵니다. 직접 해봐요. 네. 앞에 나왔던 거 이렇게 쭉 도는 그림을 옛날 걸 그대로 썼더니 좀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네. 그겁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림으로 단계별로 했을 때 눌렀을 때 서버로 갔다가 검색한 걸 돌려주면 내 브라우저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고요. 혹시라도 조금 이제 좀 호기심이 많거나 이 도전 정신이 강한 친구들 같으면 F12번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죠. 디버깅 모드 한번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한 다음에 디버깅 모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앞에 썼습니다. 그 다음 여기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줘요. 네트워크를. 예. 그리고서는 검색을 한번 여기 넣고서 이 검색 버튼 한번 눌러요. 어떻게 나오지? 그럼 이렇게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저 앞에 설명할 때는 여기다 검색어 집어넣고 누르면 얘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네이버 서버에 보내고 네이버 서버는 이걸 해석해서 정보를 만든 다음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 정보를 받아서 난 브라우저에 표시하면 돼 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걸 여기에 쫙 리스트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도 여기 쫙 분석을 해 줍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보다 많은 장치를 통과하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호기심을 내용 분석까지 하긴 그렇고요. 이런 게 있구나. 브라우저가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F12번 키 누르고서 이거 실행시킨 다음에 앞에 부분 소스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를 실행 한번 해보고 F12번 누른 다음에 검색어 다시 집어넣고 눌러보라고요. 그때는 꼭 네트워크 눌러놓고 이거하고 이것이 변하는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이 브라우저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거 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걸로 크롬북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만으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죠. 얼마 전에 뭐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나다 또 잊어버렸네요. 이런 시간이 없어 시간 있으면 검색해서 또 설명해 주고 싶은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 거 봅시다. 예, 앞에서 기본적인 폼만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 아이디 집어넣는 거에서 텍스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서브밋 요 세 개만 했죠. 그거 말고도 버튼, 리셋, 이미지, 체크박스, 라디오박스, 셀렉트, 먼스, 위크, 데이타임, 로컬, 그 다음에 넘버 레인지, 칼라, 이메일, URL, 텔, 서치, 파일, 버튼, 리셋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입력창에서 그렇게 형식이 나온 웹페이지에서 봤던 그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면 좋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날짜나 시간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요것들을 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나머지야 뭐 빈칸 나오고 집어넣는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리고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이메일 주소라든지 URL이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형식이 있죠. 그거 맞추는 것들도 종류별로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냐? 파일도 있네? 파일이면 뭐지? 파일이면 뭐지? 웹페이지에서 파일이 나왔다는 소리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소리겠죠? 이걸 누르게 되면 파일로 선택이 돼서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생각해보고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영역이라는 소리죠. 어떤 내용, 문자, 텍스트, 글자로 된 걸 집어넣는데 숫자도 포함되겠죠. 문자로 된 걸 입력할 때 한 줄로 되어 있느냐, 여러 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텍스트를 쓰는 한 줄짜리, 텍스트 에어리어 쓰면 여러 줄짜리가 됩니다. 입력창도 보면 한 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넓게 표시되는 경우 있죠.
이건 텍스트 에어리어, 이거는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해볼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대충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텍스트하고 패스워드 앞에서 있죠.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했죠. 텍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되면 하면서 봐. 맥스 랭스도 한번 써볼까? 사이즈도 한번 써볼까? 밸류도 한번 써. 이게 그냥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속성 값을 다 집어넣고 하다 보면 혹시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때 찾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먼저 해보고 되면 그 다음에 속성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예. 요 앞에 설명했던 내용 한번 봤던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입력 똑같은 내용이죠. 앞에 얘기했듯이 텍스트는 한 줄로 된 문서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로 된 걸 이야기합니다. 한글 숫자 문자 구분하지 않고 한자 특수 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로 지정한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보이질 않죠. 그리고 여기 맥스 랭스라는 걸 하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 오케이? 물론 텍스트 에어리어도 이 사이즈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몇 줄에 몇 칸짜리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로? 거꾸로 했네. 몇 줄이 로죠. 5줄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개, 옆으로 20글자까지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만들어서 실행시키고 그 결과 입력하고 확인하라 줍니다. 오케이? 데이터 목록을 가진 데이터의 입력창, 데이터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유사한 게 또 한 번 나오는데 데이터 리스트, 셀렉트 이 두 가지가 좀 혼용돼 쓰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점 잘 이해하고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데이터 리스트는 목록 리스트 어디 보자. 이겁니다. 이거. 결과 보고 들어가도 편합니다. 여기 보면 인풋에 텍스트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입력하다 자꾸 실수를 해요. 또 입력된 데이터가 한정돼 있을 경우면 여기다 데이터의 리스트라는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은 선택만 하면 되도록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input 텍스트의 텍스트에다가 리스트라는 속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운표에서 이름이죠. 다운표니까 사용자 지정한 거죠. 컨트리즈라고 집어넣고요.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하나 목록을 만드는데 이 목록의 아이디를 동일한 이름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란 태그에 밸류를 달아가지고 쭉 나열하게 되면은 이걸 마우스로 딱 요걸 딱 클릭 직접 입력도 되는 겁니다. 요걸 딱 하면 기본으로 요게 딱 제시가 돼서 내가 타이핑 치지 않아도 마우스로 셀렉트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받아들이는 게 폼이라고 했죠. 입력을 쉽게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창에 보기를 제시하고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직접 입력해도 되는 거고요. 리스트에 있는 걸 선택해도 됩니다.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데이터 리스트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테스트 데이터 리스트입니다. 요거 3-7번 3장의 7번째 예제거든요.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요거 자세히 보면은 폼이 여기까지 지정이 됐죠. 이게 폼이에요. 윈폼인데 그 속에 인풋 타입이 또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인풋 타입이고요. 요게 또 하나죠. 두 개의 목록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라 있고요. 여기 보고 싶은 것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데. 예. 요거 돌려보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직접 넣어보기도 하기 바랍니다. 입력해보라는 소리죠. 실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텍스트와 이미지 버튼 만들기. 이미지 버튼 만들기는 결론은 버튼입니다. 인풋 타입의 버튼, 리셋, 서브밋, 이미지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렇게 버튼이 나오고 요 속에 글씨가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인풋으로 안 하고 버튼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풋 타입으로 하는 경우 버튼으로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각각 속성값이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 동일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기본적인 거 먼저 하고 그다음 확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나올 때 보면 버튼 리스트에다 여기 실제 키보드엔 이거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이건 오화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라는 겁니다. 다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버튼 리셋 서브밋이 나왔죠? 서밋. 그러면 저 중에 이것 중에 이걸 쓰거나 이것만 써달라는 다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써라. 그 소리입니다. 예, 요것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봅시다. 실습 예제.
예, 이렇게 나옵니다. 아, 거기 여기까지인데. 보니까 첫 번째 검색이 나왔는데 input 텍스트 요거죠. 그리고 줄바꿈 없습니다. 그래서 input 버튼 하나 둘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value q1 얘는 바깥쪽에 q2 적었네. 그런데 이게 뭐야? 얘는 태그 속에 집어넣었고요. 얘는 태그 밖에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나오네. 뭐 저렇게 나오는 게 맞나? 아, input 타입으로 쓴 경우하고 버튼 타입으로 쓴 경우가 틀리다는 거구나. 아, 인풋 타입일 때와 버튼 타입일 때가 틀리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똑같은 버튼도 인풋 타입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버튼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아, 앞에서 그렇게 보여줬구나. 구분하기 바라고요. 서빙 버튼과 리셋 버튼도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 이것도 인풋과 버튼 구분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하네. 그다음 이미지 버튼, 요게 새로운 거죠. 이미지 버튼은 여기 인풋 타입 이미지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소스 그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인풋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버튼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틀리네. 인풋이면 그림만 나오고 버튼이면 버튼 모양 속의 그림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설명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접 돌려보고 이 코드를 조금씩 바꿔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거 배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쳐서 동작시켜 보고요. 하나씩 변경하면서 추가하면서 그 변화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다양한 버튼들 가볍게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렇게 하나는 박스가 하나는 버튼입니다. 근데 모양은 유사합니다. 이게 체크박스입니다. 이거 라디오 버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 체크하고 얘 체크해도 체크는 남아 있는데 이건 체크박스죠. 라디오 버튼 같은 이거 체크한 다음에 이거 체크하면 얘는 꺼져버리고 얘가 체크가 돼버립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의 체크박스냐 라디오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라디오라고만 합니다. 지정을 해 주길. 라디오 그겁니다. 이거 라디오 옛날에 자동차의 라디오가 운전 중에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기 힘들다 다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기능은 유사한데 이것도 역시 샘플을 갖고 돌려가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버튼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걸 바탕으로 기능을 부여합니다.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체크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폼 안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타입이 체크죠. 그러면 세 개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성을 체크드라고 했을 경우 처음에 뜰 때 체크가 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없으면 다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나오는 거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는 여러 개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적는 그대로 나갑니다. 일단 화면에 나타나는 건 됐어요. 나중에 기능 몇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죠. 얘는 폼 안에, 이것도 하나의 폼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 폼 안에 특별히 지정하진 않았지만 보면은 다 여기 네임이 차이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차이나로 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하나만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얘하고 얘는 다 독립적이라 다 선택이 가능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틀릴 경우 그래서 이걸 통일되게 맞춰줘야지. 같은 네임을 가진 라디오 버튼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시를 합니다. 요거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번 이름을 다 다르게 하고서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름 다르게 했을 경우는 모두 다 체크가 가능할 것 같죠? 해봅시다. 라디오 버튼과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체크박스 둘 다 비교해 보기 바래요. 그리고 선택형 입력 콤보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콤보 일단 셀렉트라는 걸 쓰거든요. 콤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콤보가 뭐죠? 일상생활 많이 쓰죠. 우리 콤보, 콤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콤비 하면 두 명이 나오는 거 얘기하고요. 패스트푸드점 가면 콤보 세트 주세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묶음 메뉴, 묶었다는 소리입니다. 묶여있다, 묶인 메뉴를 얘기합니다. 세트 메뉴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기 바라고요. 의미 우리나라 말 어차피 아니니까요. 어느 상황에 맞춰서 콤비가 맞는지 콤보가 맞는지
골라서 써야 됩니다. 얘는 어떤 종류라고 그러면 드롭박스 리스트, 이렇게 어떤 항목이 있는데 밑으로 리스트가 떨어진다 해서 드롭박스란 말을 쓰거든요. 지금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거나 아니면은 드롭 이런 식으로 이걸 확장한 밑에 목록이 쭉 제시되고 하나를 고르면 목록이 딱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이, 실습 예제를 보면 되고요. 이런 류의 박스는 이렇게 리스트 박스, 콤보 박스, 드롭다운 박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웹페이지가 아니라 윈폼에서 쓴 거 우리가 캡처해 집어넣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select란 말을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select. 그리고 그 속에 옵션이 들어갑니다. select 옵션. 어느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는 이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몇 번째 거라는 걸 집어넣을 걸지 그걸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또 실수를 하고 있네. 되는 거 보고 하나씩 변경하면서 동작 확인해 봅시다. 예, 이겁니다. 여기 보면 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폼 속에 들어 있고요. 여기 select란 명령으로 콤보 박스를 선택형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내용은 옵션이란 이름으로 합니다. 옵션.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차이나로 엮어서 이 중에서 선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록 속에는 value 1, 2, 3 이거는 이제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꼭 1, 2, 3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순서도 아닙니다. 적힌 순서로 나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이 나옵니다. 여기 selected 아까 checked였는데 여긴 select문이기 때문에 selected 하게 되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짜장, 짬뽕, 탕수육이 목록이 쭉 제시가 되고요. 마우스로 딱 선택하면 선택된 놈이 여기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썼을 때 옵션이란 말 썼습니다. 이때는 데이터 리스트란 말을 썼어요. 얘는 select에서 쓰는 겁니다. 얘는 input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 리스트. 이 텍스트에 이거를 샘플로 제시해라는 소리고요. select문은 이게 하나를 이 통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면은 저걸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저기 리스트 목록을 데이터 리스트를 빼다 써도 되겠죠. 응용 한번 해보기 바래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웹폼 배우고 있습니다. 웹폼. 웹상에서 입력을 도와주는 도구들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끝났는데 웹폼 왜 쓰는 거죠? 웹폼? 예, 사용자 입력을 간편하게 해주려고 입력상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쓰는 게 웹폼입니다. 웹 양식. 그리고 웹폼의 각 요소들 좀 쭉 해봤습니다. 뭐 텍스트, 패스워드, 텍스트 에어리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지? 콤보 박스, 레디오 버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또 뭐였죠? 그 다음에 뭐였지? 지금 한 게 뭐죠? 셀렉트 옵션 써가지고 드롭다운 리스트 이것까지 했죠? 요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그 내용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지 말고 한 두세 번 해보고요. 또 그 형식 내용도 한두 개 정도 지원해 보면 됩니다. 다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는 거 알고요. 나중에도 뭉뚱그려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